경향신문이 5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장동 의혹에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이 50.6%로 나오고 국민의힘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이 31%였습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경향신문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더 크다고 여론 결과가 나오는데 어떻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이지요. 이거는 배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수사를 통해 나오겠지요. 나오는데 국민들이 책임이 크다고 하는 부분에는 배임의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사안으로는 배임 혐의가 확정이 되면, 확정이라는 표현은 이상합니다만 배임 혐의가 나오게 되면 검찰로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 여당 후보가 법적 조치를 받았다, 그런 상태에서 선거를 치른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안이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유동규가 지금 배임 이유로 구속되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시장이 설계했다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시장이 배임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 이를테면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이 왔다, 가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가상할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장을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만일의 사안이 그렇게까지 된다면 복잡하게 짝이 없는 상황이 되고 민주당으로서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되는 거지요. 우리는 재집권하는 게 모든 당원들의 희망입니다. 재집권하는데 결정적으로 이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지요. 후보가 구속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건 우리가 가상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조건에서는 그걸 대비해서 당 지도부가 판단을 하고 장치를 해야 하는데 모든 걸 다 제껴놓고 지금 이렇게 가면 이재명 후보로 딱 정해서 그냥 놀고 가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잘못될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경선 결과를 앞두고 이낙연 측의 이재명 디스가 거의 발광 수준이지요. 이재명 게이트에 이재명 구속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이준석은 대놓고 이낙연과 합세하여 이재명 특검을 하겠다고 밝혔지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낙연의 정체성 빼박 인증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낙연 측이 대장동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원팀은 없다라는 것은 이재명의 기소 또는 구속을 통한 후보 교체론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경선 이후에도 이낙연의 이런 행보는 계속될 거라는 메시지겠지요. 자, 윤석열 역시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질타하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장동 의혹 사건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이건 의혹이 아니라 확인된 배임 범죄다. 기본 범죄 구도가 확실하게 나왔고 공동주범이 이재명, 유동규로 확실하게 나온 범죄 사건이다. 앞으로 의혹 사건이라 부르지 말길 바란다. 검찰에 강력 경고한다. 중범죄 혐의가 드러난 사건에 대해 수사하느냐 안 하느냐, 또 어떤 식으로 저강도 수사를 하면서 증거인멸 기회를 다 줘가면서 수사할 것이냐, 그게 여러분의 재량이라 착각하는데 잘못하면 나중에 다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 특검 빨리 만들고 검찰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철저히 수사하라 라고 밝혔습니다. 자, 급하긴 급했지요. 고발사주권의 재점화가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에 대한 방증이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드러나는 고발사주의 실체, 윤석열 후보가 책임질 시간. 검찰의 고발사주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대검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에게서 받은 고발장을 조성은 씨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보내기 전과 후 통화한 녹취 파일이 복구됐습니다. 녹취 내용을 보면 기가 찹니다. 김웅 의원은 조성은 씨에게 우리가 고발장을 써서 보내줄 거니까 남부지검에 접수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고, 고발장을 보낸 뒤엔 대검에 접수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방문할 거면 거기 대검 공공수사부 쪽이니까 거기에 전화해 놓겠다. 제가 대검을 찾아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온 게 되니까 전 쏙 빠져야 한다. 검찰이 받기 싫은데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해야 한다고 윤석열 후보 이름까지 거명하며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이 대장동 건을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관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고발사주 의혹을 덮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 출신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건넨 사람은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인 손준성 검사입니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후보가 이 사실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지시했다면 알고도 묵인했다면 헌정 파괴 국기문란의 몸통이라는 얘기입니다. 공수처는 빠른 시간 안에 수사를 통해 진실을 명백하게 규명해야 합니다. 사실이라면 윤석열 후보도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각 후보를 사퇴해야 합니다. 책임에 따른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선택적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해악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끌었던 검찰은 선택적 정의를 행사하며 정부를 흔들고 정치에 개입하고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아무리 발뺌을 하려 해도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추미애 후보가 빠질 수 없지요. 추미애 후보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청부고발을 제보사주로 둔갑시키는 법기술을 멈추라. 김웅 의원과 청부고발 제보자 조성은 씨 사이에 있었던 두 차례 통화 내용 중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발장을 써서 보내줄 거니까 남부지검에 고소하라. 대검에 접수하는 게 좋겠다. 방문할 거면 거기 대검 공공수사부 쪽이니까 거기에 전화해놓겠다. 찾아가야 되는데 제가 대검을 찾아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옮게 되니까 전 쏙 빠져야 된다. 방지도부가 검찰에 가서 고발장을 내는 게 좋겠다. 검찰이 받기 싫은데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해야 한다.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 김웅원의 거짓말이 드러난 것입니다. 누구보다 깊게 관여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믿을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밝혀야 할 일은 단순하고도 명료합니다. 첫째, 우리가 누구인지 밝혀야 합니다. 피해자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 적시된 고발장을 보건대 김웅이 말하는 우리란 그 하수인이 된 김웅 자신과 손준성은 물론 고발로 이득을 볼 위 3인을 가리키는 것이 합리적인 심증일 것입니다. 수사당국은 우리가 누구인지 밝혀 공범관계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둘째, 누가 기획하고 지시한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제보자 X의 판결문에 접근한 검사들과 손준성, 이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짓을 벌일 개인적인 이익이나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누군가의 지시, 명령이 없다면 사실상 불가능한 실행입니다. 당연히 직속상관인 윤석열과의 관련성을 집중 추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4월 초 집중되었던 카톡 대화와 통화 내역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청부고발 사건을 덮고자 하는 세력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조성은 씨를 제보하도록 사주했다며 제보사주라는 희한한 프레임을 들고 나왔고 공수처는 국정원법 위반 사안으로 입건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과 윤석열은 청부고발 사건이 터지자 처음에는 검찰 내 추미애 사단의 음모론으로 몰다가 신빙성이 떨어지자 그 다음에는 제보자가 황당한 캠프 소속이라고 둘러대기 시작했고 제보자와 박지원 원장이 만남이 확인되자 앞뒤 재지도 않고 제보사주 사건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보자 조성은 씨의 증언과 뉴스버스의 입장을 보건대 박지원 원장과의 사정교감 혹은 제보사주는 성립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청부고발은 사정기관이라는 공권력을 사유한 기대의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제보사주라는 또 하나의 수사연극에 놀아날 국민은 이제 없을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에 대해 제보자 X는 이렇게 밝혔지요. 저는 이 기획을 한동훈이 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처음에는 남부지검으로 접수하려다 한나절 만에 대검으로 변경한 이유는 당시 남부지검이 이철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같은 검찰청에 접수하게 되면 너무 티가 난다고 생각하고 갑자기 대검으로